늦잠에 익숙해지다 보니 아침 조에 맞춰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어색하네요. 8시부터 알람을 5개나 맞췄는데도 조회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났습니다. 동생도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습니다. 동생네 학교는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학교 안 나가고 잠옷 입고 편하게 공부라니 부러워 죽겠구만. 라떼는 힘들게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게 조금 화가 나서 동생을 좀 괴롭혔습니다. 100만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동생의 공부하는 모습. 저는 이렇게라도 계약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수업이라도 듣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팽팽 놀아버릴 수 있게 뻔했거든요. 오늘의 아침 메뉴는 비빔밥.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달사항 들으면서 편의점 갔다 왔어요. 모닝커피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습니다. 편의점 비빔밥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온라인 계약 전에는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했는데요. 이렇게 아침을 집에서 먹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부금 삼아 아침밥을 먹는 게 색다르기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9시에 등교해야 되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정말 애매했거든요. 근데 1교시 들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딱 시간도 적당하고, 점심과 저녁을 먹던 생활보단 아침하고 저녁 2끼만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온라인 계약도 싫고 그냥 등교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겐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온라인 계약한 편이 훨씬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편하게 좌석 버스 앉아서 가는 건 꿈도 못 꿨을 텐데 말이죠. 각 수업마다 지정된 코드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화상통화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번 교시 수업은 시작하지 않았네요. 저희는 캠과 마이크를 끄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수업 화면을 녹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은 화면밖에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학원은 제한적 운영시설에 해당되어서 입구에서 체온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일본어 수업이 끝나고 미술학원이 시작할 때까지의 공백은 크로키를 하면서 보통 기다립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들고 온 아이패드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네요. 사실 온라인 수업 한다고 통화만 연결해두고 이렇게 딴짓 할 때도 꽤 있습니다. 선생님한텐 비밀이에요? 작년엔 교과서 밑에 연습장을 두고 선생님 몰래 크로키를 했다면 올해는 사강을 부금 삼아 크로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 역시 딴짓을 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수업에 관심 없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요. 게임과 SNS 하는 악마의 유혹에도 이겨내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목까지 열심히 해달라고. 저번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학원에 사람이 진짜 없어서 자습실에 자리가 남아 돌았거든요. 근데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같이 풀려버린 건지 저번 달에 비해 학생 수도 확 늘었고 자습실도 항상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교실에 이렇게 머쓱하게 혼자 앉아 크로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끊은 교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은 덜하겠네요.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서 오늘도 혼밥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마라탕. 외식을 줄이다 보니 오랜만에 마라탕이 되었네요. 사실 친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저와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그닥 개의치 않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마라탕은 혼자 먹어야 맛있기 때문입니다. 느릿느릿 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도 좀 읽어보면서 중국에는 절대 안 먹는다는 마라탕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야 완벽한 식사를 하는 느낌이니까요. 사족이지만 편집하다가 이걸 보니까 또 마라탕이 먹고 싶어졌어요. 아, 배고파. 새벽에 이걸 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일본어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좀 쉬운 문제집을 사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볼 계획이에요. 근데 서점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빡시군요. 역시 대형 서점이어서 그런가 일본어 수험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국내 서점은 JPT 급수별로 한 권씩밖에 없던데 책장을 미니 선녀 같은 일본어 수험서들이 보입니다. 저는 청해가 부족해서 청해 문제만 따로 모아진 문제집을 살 예정이에요. 한 권에 다 정리되어 있는 수험서도 많지만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진 수험서도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단 다 꺼내서 비교해봐야겠어요. 근데 왜 제가 찾는 책들은 다 저렇게 위에 있는 걸까요? 사다리나 발 받침대 같은 걸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 이쯤 되니 초딩 때 우유 좀 많이 먹을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거운 가방이 저를 밑으로 잡아 끌고 있는 걸까요? 그나저나 많이도 고르네 싶네요. 어차피 저 중에서 딱 한 권만 살 텐데 말이죠. 뒤를 돌아보니 낮은 매대에 이렇게 제가 찾던 책들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뭘 위에 그렇게 까치발까지 들어가면 낑낑댔나 싶기도 하고 JLPT 책이 수험서 코너에 있다 보니까 수능 기출 문제집도 꽤 있습니다. 과도통 모의고사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풀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풀 수도 없고 풀 필요도 없게 된 책들입니다. 그래도 문제집 사는 재미는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능 문제집 코너에 오니까 진짜 고3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의 책상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입니다. 보통 자리가 마주보거나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아까 낮에 문제집을 사왔으니 한번 풀어봐야겠죠? 청해라 음성 파일 찾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요. 그래도 JLPT 문제라 문제의 길이도 짧고 N3라 그런지 난이도도 조금 쉬운 편이라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제 2회라는 유형의 청해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풀면서 이제 이후에 청독해 문제와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문제는 듣기 파일로 들려주고 답은 문제지에 한자나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 전 보기의 답들을 모두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으며 중요한 키워드나 내용들을 받아 적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아닌 것 같은 번호에는 확실히 아니라고 표시를 해두기. 이렇게 수고법을 통해 찾아가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 평가처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정신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잠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냥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청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풀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듣도록 하세요. 채점을 해보니 예상보다 결과가 처참합니다. N3라고 얕볼 게 아니었어. 특히 청해 문제는 집중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이 나보다 집중력 좋을 듯? 다음부터는 제대로 집중하라는 의미로 스크립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깜지보다도 더 귀찮은 스크립트를 하고 나면 다시는 틀릴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주는 최악의 처벌이랄까? 그래도 이 스크립트 쓰는 것만큼 청해가 느는 거 없다고 생각해서 나의 청해 실력이 많이 녹슬었군 이런 생각이 들면 항상 스크립트를 쓰곤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스크립트 한 번씩 꼭 써보세요. 그나저나 9개 중 거의 절반인 4개나 틀려서 이 스크립트를 4개나 써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부족한 내 실력 탓이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계약한 고3의 일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